때는 1500년대 말 조선시대 재령이라는 고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무리의 광부들이 장수산이라는 산을 파헤치는 중이었다. 그들은 철이 매장된 곳을 찾고 있었는데 한참이나 꽤 깊이 지하를 파들어 갔을 때쯤이었다. 갑자기 벽면에 흙이 허물어졌다. 그리고 땅속에 비어있던 공간이 드러났는데 그 속에서 사람이 한 명 웅크리고 있었다. 땅속에서 사람이 나타나자 광부들은 깜짝 놀랐는데 극도로 마른 몸집에 온몸은 시커멓게 흙투성이, 흡사 요괴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 같았다고 하였다. 광부들은 처음에는 놀랬지만 자세히 보니 살아있는 사람, 그것도 어린 소년이더라는 것이다. 소년이 있던 구덩이 속에는 나무로 만든 그릇과 나무 수저 등 몇 가지 도구만 있었을 뿐 다른 것은 일체 보이지 않았고, 구덩이 빈 공간 너머 반대쪽에 길이 있었고 그쪽으로는 나가지 못하도록 철판으로 입구가 막혀 있었다. 그랬다. 이 소년은 땅속에 감금되어 있었던 것이다. 광부들은 얼른 소년을 구덩이에서 구출하여 광산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소년은 정신이 완전히 망가진 듯 극도의 불안 증세와 두려움을 보이며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간신히 한마디만을 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소년이 말한 단어는 김위라는 사람 이름이었다. 사람들은 그 김위라는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그는 개성의 선비였다. 그리고 왜 김위가 지목되었는지 곧 사실이 드러났다. 이 김위라는 선비가 발견된 소년의 아비라는 것이다. 김위에게는 금지 오겹 같은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어린 아들은 6년째 실종된 상태였다는 것. 사연은 다음과 같다. 6년 전 어느 날 김위의 어린 아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이를 혼자 두고 잠시 신경을 쓰지 못했었다고 한다. 어느새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니 해가 저물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도 아이의 모습은 행적이 묘연했다고 한다. 김위는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사람들이 저마다 본 것을 말해줬다. 김선비댁 아들 말이오. 그 어떤 사람이랑 같이 가는 걸 본 것 같소만. 나도 본 것 같구려. 주막 앞을 지나치더군. 아, 그렇지. 분명 어떤 사람이랑 같이 어디 가는 것 같았는데. 소인도 봤슈. 산에 나무하러 가다가 봤슈. 어떤 사람이랑 같이 가는 거 봤구만유. 산 쪽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해준 내용에는 공통된 사실이 있었다. 실종된 아들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해서 말이외다. 그거 아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인가? 저런 세상에, 도련님이 하도 잘 따르길래 당연히 선비님 댁이랑 잘 아는 사이인 줄 알았지. 그 사람 뒷모습만 봐서 누군지는... 소인이 봤을 때는 해가 저물어 갈 때쯤이어라. 어두워서 누군지는 전혀... 누군가가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목격은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자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는 것이다. 어쩌면 그자가 몸값을 요구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정도의 돈까지 마련하고 기다려도 보았다고 한다. 아들을 되찾을 수 있다면 천금이라도 넘겨줄 수 있을 터. 하지만 하루가 지나가고 또 이틀이 지나고 열흘 또 보름, 무정한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몸값 요구가 오기는커녕 유괴범으로부터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고 지금에서야 비로소 아들과 만나게 된 것이었다. 마침내 아비의 품으로 돌아온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날의 기억을 가느다란 음성으로 힘겹게 말했다. 6년 전 그날 아이는 마당에 잠시 나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대문 밖에서 아이를 부르더라는 것. 호기심이 동한 아이는 알지도 못하는 그자를 따라 나서버리는데 그자는 여러가지 달콤한 장난으로 아이를 꿰어서 깊은 산속으로 데려갔다는 것이다. 자, 이제 진짜 재밌는 놀이를 할 거야. 숨바꼭질이란 거야. 그리고 어둡고 좁은 토굴 속에 아이를 가두었다. 토굴 속은 너무나 좁아서 아이는 계속 웅크리고 있어야 했는데 빛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아서 눈앞에 손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자는 아이를 가둬두고 그대로 떠나버렸고 아이는 두려움에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도움을 청하며 울부짖었지만 아주 깊은 땅 속에 숨겨진 도굴 속이라 사람은 물론이고 산짐승들조차도 아이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아이는 어둠 속에서 몇 날 며칠 동안 두려움에 떨며 지쳐갔고 서서히 모든 것을 포기할 때쯤에 잠겨있던 입구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닫혀있던 통로가 살짝 열리고 누군가가 그릇을 하나 넣어주더라는 것이다. 그 그릇 속에는 이상한 죽 같은 것이 담겨 있었고 아이는 오직 살기 위한 본능으로 그 죽을 마셨다.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갇힌 삶이 이어져 나갔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주 가끔씩 생명을 간신히 이어나갈 수 있게끔 들어오는 죽 한 그릇을 먹는 것이 생활의 전부였다. 그런 나날들이 한없이도 지속되었고 광부들에 의해 발견되기까지 무려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이었다. 아이는 6년 만에 재회한 아버지 기미 앞에서 쇳소리같이 가느다란 음성으로 힘겹게 물었다. 아무것도 없는 굴 속에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이 왜 갇혀 있어야 했냐고. 기미는 그런 아들을 안고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기미는 아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아이는 죽고 말았다. 범인은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아이를 유괴한 것일까? 또 6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없는 땅속에 가둬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느껴야 했던 절망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아이는 목숨이 다하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유괴하고 가둔 범인의 얼굴을 기억해내지 못했다고 한다.